라푼첼. 글 그림 형제. 그림 호세 사나브리아. 옮김 김영주. 아주 먼 옛날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지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은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대문 앞에서 목을 쭉 빼고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아내를 불렀어요. 아내는 방긋 웃는 얼굴로 남편을 꼭 껴안더니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뒤로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꼬박꼬박 들어주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흔들흔들 깨웠어요. 여보, 상추 샐러드가 먹고 싶어요. 아내는 낮에 이웃집 밭에서 본 파릇파릇한 상추가 생각났어요. 남편은 헐레벌떡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상추는 없었어요. 이런, 상추가 없네. 어쩌지? 아, 그래. 거기! 남편은 옆집 밭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상추가 퍼뜩 생각났어요. 남편은 이웃집 담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살금살금 옆집 밭에 들어가 야들야들한 상추를 찾았어요. 집 안에서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일 옆집 아주머니께 이야기하면 되지 뭐. 남편은 재빨리 상추를 한 움큼 뽑아서 아내에게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여보, 상추 샐러드를 만들어 왔어. 아내는 방긋 웃으며 남편을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상추 샐러드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딸이면 이름을 라푼첼로 지을 거예요. 상추 샐러드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상추라는 뜻인 라푼첼로 짓겠다고 했지요. 라푼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이야. 다음 날 남편은 옆집으로 갔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조근조근 말하고 사과할 생각이었지요. 옆집 아주머니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버럭 화를 냈어요. 도둑처럼 몰래 내 밭에 들어와 상추를 훔쳐가다니!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상추 샐러드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제발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그렇다고 감히 허락도 없이 내 상추를? 따끔하게 혼내줄 테다. 아주머니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빗자를 잡고 맷돌처럼 빙그르 돌더니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하하하하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문 앞을 서성거렸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화를 풀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 며칠 지나면 화가 풀릴 거야. 그런데 아주머니가 꼭 마녀처럼 생겼는걸? 남편은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덧 10달이 지나고 라푼첼이 태어났어요. 금발머리와 맑은 눈이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축하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빌게요. 마을 사람 모두가 축하해 주었어요. 단 한 사람만 쏙 빼고요. 남편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귀여운 아기를 보면 화가 풀어질지도 몰라. 남편과 아내는 라푼첼을 안고 옆집으로 갔어요.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쩜 이렇게 뺨이 보들보들 부드러워요? 금발이 찰랑찰랑 아주 예쁘네요. 가끔 제가 따님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아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남편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거봐, 우리 생각에 맞았지? 남편과 아내는 싱글벙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토요일 밤이었어요. 마을 광장에서 화려한 무도회가 열렸어요. 남편과 아내도 오래간만에 무도회에 가고 싶었어요. 우리도 춤추러 갈까? 라푼첼은 어쩌고요? 옆집 아주머니께 잠깐 봐달라고 하지 뭐. 옆집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라푼첼을 받아 안았어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라푼첼은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남편과 아내는 신나게 빙글빙글 춤을 추었어요. 늦은 밤까지 즐겁게 놀았지요. 둘은 서로 꼭 껴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집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라푼첼을 데려오려고 옆집으로 갔어요. 똑똑! 남편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어요. 집 안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남편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조심조심 걸어 들어갔어요. 탁자 위에 라푼첼의 요람이 놓여 있었어요. 아! 남편은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요람 안에 라푼첼이 없었어요. 라푼첼과 이웃집 아주머니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남편과 아내는 라푼첼을 찾아 마을을 샅샅이 뒤졌어요. 이웃 사람들도 나서서 함께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라푼첼은 없었어요. 아내와 남편은 날마다 훌쩍훌쩍 울며 보냈어요. 남편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챘어요. 맞아! 그 여자는 진짜 마녀였어! 라푼첼이 마녀에게 잡혀갔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슬퍼했지요. 숲속 나무들도 가지를 축 늘어뜨렸어요. 시냇물도 전처럼 신나게 졸졸졸 흐르지 않았어요. 화창한 어느 날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산에서 양을 몰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낡은 빗자루가 커다란 바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선에 웬 빗자루야? 바람 말고는 바닥을 쓰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야. 양치기 소년은 빗자루를 꽉 잡고는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러자 커다란 바위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뻥 뚫린 구멍이 나타났어요. 우와! 바위가 열렸다! 양치기 소년은 빗자루를 옆에 꽉 끼고 어두컴컴한 길을 따라 타박타박 걸어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간 양치기 소년은 화들짝 놀랐어요. 바닥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놓여 있었어요. 왜 이런 곳에 아기가 있지? 아기의 눈은 샘물처럼 맑고 별처럼 반짝거렸어요. 찰랑찰랑 금발머리는 솜털처럼 부드러웠어요. 라푼첼? 양치기 소녀는 한눈에 라푼첼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얼른 품에 꼭 안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하하하하하. 동굴 밖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아이만 있었는데 이젠 남자아이까지 생겼군. 그리고 바위가 다시 스르르 움직이면서 철커덩 다치고 말았어요. 양치기 소녀는 너무 놀라 라푼첼을 안은 채 동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동굴 밖에 있던 마녀는 뛸 듯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빗자루! 내 빗자루! 빗자루가 동굴 안에 있었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있거나 없거나 양떼는 늘 그랬듯이 마을로 돌아갔어요. 왜 양만 돌아오고 양치기 소년은 어디로 간 거야?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양들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라푼첼 엄마와 아빠도 함께 갔어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바위 앞에 도착했어요. 해가 더 저물기 전에 서둘러야 했어요. 어서 소년을 찾아봅시다. 마을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였어요. 저게 누구야? 라푼첼 아빠가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마녀를 발견했어요. 당장 내려와요. 아니면 내가 올라갈 거예요. 빗자루가 없는 마녀는 그저 성질이 고약하고 못생긴 여자일 뿐이었어요. 할 수 없지. 빗자루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어? 마녀는 나무에서 살금살금 내려왔어요. 양치기 소녀는 동굴 안에서 옴짝달싹 못했어요.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어요. 싸늘한 바람이 안쪽에서 불어와 몸이 오들오들 떨렸어요. 양치기 소녀는 라푼첼을 더 꼭 감싸 안았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양치기 소녀는 들어올 때 썼던 빗자루가 생각났어요. 그래, 들어왔으니까 나갈 수도 있을 거야. 양치기 소녀는 빗자루를 들어 흔들흔들 돌렸어요. 그러자 커다란 바위가 다시 스르르 움직였어요. 양치기 소녀는 라푼첼을 안은 채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동굴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라푼첼을 안고 나오자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렸어요.
라푼첼의 엄마가 소년에게 뛰어와 라푼첼을 받아 안았어요. 라푼첼, 무사했구나. 엄마는 기쁨에 겨워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렸어요. 아빠는 소년에게서 빗자루를 받아들더니 바위에 힘껏 내리쳤어요. 그러자 빗자루가 상추로 변해버렸어요. 그 뒤에 마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동안 사라져버렸지요. 라푼첼과 양치기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푼첼은 상추처럼 무럭무럭 자라서 금발머리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요. 양치기 소녀는 열심히 양을 쳐서 큰 농장의 주인이 되었지요.